자, 327페이지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은 아까 말했듯이 실질 GDP가 커지는 게 경제 성장입니다. 성장률, 일단 그 성장률 구하는 공식, 뭐 암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변화율이니까 이제 변화율은 뭐 이게 2014년 성장률은 일단 13이 기준이죠. 14년도를 구하려 그러면은 분모는 13이고 분자는 14에서 13 빼면 이게 14년도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똑같고요. 밑에 이제 박스 안에 3번에 이건 일단 정리.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 이것도 우리가 누차했다 그죠? 그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을 더해주면 돼요. 이건 이 식을 가지고 많이 활용합니다.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렇게 세 가지니까 두 가지를 알면은 하나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뭐 명목 성장률이 5%인데 실질 성장률이 1%밖에 안 돼. 명목적으로는 5%가 뻥튀기 되는데 실제는 1%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4%가 뭐라고? 물가가 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뭡니까? 또는 명목 성장률이 5%, 물가가 2% 되었어. 그러면 실제는 한 3% 됐다 그지?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일단 넘깁니다. 1인당 성장률. 1인당 실질 성장률은 1인당 실질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실질 빼기 인구 증가율, 인구. 실질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를 빼주면 1인당이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이거의 의미는 이렇게 변화이죠. 변화율 그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났어요. 그러면은 요 1인당 성장률 뒤에 깔리니까 1인당 GDP 앞에 우리가 했던 1인당 GDP죠. 1인당 GDP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어떻게 돼도 증가한다. 이게 변화율이 플러스면은 그 밑에 있는 규모는 커진다. 이게 제로입니다. 그럼 이거는 변함이 없다. 얘가 마이너스다. 그럼 이거는 감소다. 이거 많이 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그게 4분의 1인당 실질 성장률은 1인당 성장률 빼기 인구 증가이다. 그래서 밑에 정리된 걸 세 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인당 실질 성장률은 변화율이다. 오케이. 양의 값이면은 절대값인 1인당 GDP는 커지고, 오케이. 음이면은 감소한다. 0이면은 변함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밑에 OX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2014년도) 이거 실질 성장률이 실질 GDP니까 생산량은 일단 2014년도 그죠? 물가는 어때? 기준연도 가격. 오케이. 자, 11번 볼까요?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트는 실질분의 명목입니다. 꼭 암기하십니다. 12번. 교육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하는 그만큼 지원하는 감소한다. 14번. 프랑스는 와인을 쫙 수입해가지고 막 소비해서 지출 국민 소득은 아무 변함이 없다. 왜?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16번. 양의 값이는 증가하고 음의 값이는 감소한다. 오케이. 됐고요. 밑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이제 GDP와 관련된 몇 가지 쭉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다음 이제 이거죠. 이거는 이거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다.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국민 경제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미시 경제라 그러죠. 미시 경제는 어떤 내용이냐? 경제를 말 그대로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어떤 소비자, 개별 기업의 행동, 개별 재화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나타내죠. 그죠?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빵이야, 빵.
빵에 대한 시장이 있는데 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자가 우리가 균형이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빵도 있고 어묵도 있고 뭐 콜라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 그 각각마다 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 있어요. 이걸 이제 다 묶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지금 말하는 이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건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가격이 1,000원이다. 그때 만약에 10개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부를 때 가격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우리가 거래량이다. 거래량 그죠? 거래량입니다. 이건 그냥 수량의 개념입니다. 수량의 개념이야. 그 10개가 된다 그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다 모으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가격이 아니라 이게 물가예요, 물가. 모든 재화를 다 끌어모았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때는 가격을 말 못한다 그지? 그리고 우리 평균 가격 그게 물가입니다, 물가. 요런 게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떤 거 10개, 20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 요게 이제 GDP로 바뀝니다. GDP 바뀌어. GDP는 요때 요 GDP는 실제 GDP입니다. 그 GDP를 가지고 바뀌면 그냥 그러면 실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이게 GDP다. 공급이 아니라 뭐라고? 총공급이다. 총공급.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다. 그죠? 수요가 그냥 수요가 아니고 뭐? 총수요다.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물가 순위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GDP가 나오는 GDP. 근데 만약에 2018년도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는 요 GDP를 측정해 봤더니 얼마라고 아까 뭐 1,000원 할까 600, 700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1,700 정도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공부했는 거니까 요거 자체를 봤다 그죠? 지금부터는 요 뒤에 이거. 근데 이거의 움직임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봅시다. 기술이 진보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동했다 그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기술이 진보가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돼요. 똑같이 이동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 이렇게 이동하는 원인은 뭐 기술 진보 또는 뭡니까?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경우다. 그죠? 똑같아요. 기술 진보, 생산 비용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똑같아. 그다음에 수요가 오른쪽 이동하는 원인, 요게 이동하는 원인이고, 요렇게 이동하는 원인은 뭡니까? 이게 소득 증가, 그지? 소득 증가하는 것들. 똑같아요.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동한다, 그죠? 이렇게 이동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총수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란 말은 여러분, 수요란 말은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지?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뭔가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비 목적으로 가지고 싶다. 투자 목적으로, 우리 항목별로 부르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해서 말했습니까? 얘가 총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됐냐? 소비, 투자, 정부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온다 그지? 앞에 우리가 지출 항목을 봐도 똑같이 나눕니다. 이거를 소비 목적으로 수요한다. 투자 목적으로. 이거는 가계와 기업이고 정부, 외국 그지? 이게 딱 끌어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 이게 쫙 오른쪽 이동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총수요 됐고요. 밑에 이제 총수요 구성요소 보세요. 소비 C, 투자 I, 정부 지출 Z, 순수 N. 똑같습니다. 이거는 앞에가 똑같아. 이거는 굳이 밑에 내용이 중복되니까 안 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총 공급 보세요. 총 공급은 그냥 GDP다. 형태도 똑같아. 이게 형태되면 수요와 공급의 모습과 이 모습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오죠, 그죠? 330 아래쪽에. 총수요는 우하향하고 총수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마치가 또 균형이 있어요. 요게 균형이다. 요게 균형이다. 균형 그죠? 양자가 만나면 균형입니다. 오케이. 이건 또 뭐 우리가 볼 거 없어 넘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잠깐만요. 아까 이 총 공급이 오른쪽 이동할 수 있다 그죠? 어떤 경우라고? 기술 진보 생산 비교 똑같아요. 그다음 총 수요가 오른쪽 이동하는 원인은 개별적으로 소비가 커진다든지 투자가 커진다든지 이게 커지면 얘가 이렇게 오른 이동하겠지, 그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332페이지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총 수요 변동과 이동 방향. 변동 요인은 뭡니까? 기회 보시면은 소비 지출,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들이 변하면은 움직인다. 또 한편은 또 이게 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뭔가니까 통화량이에요. 여러분 소비가 커져도 이게 오른쪽 이동하죠, 그죠? 투자가 커져도 오른쪽 이동합니다. 정부 지출 커져도 이동해요. 근데 또 통화량이 커져도 이게 오른쪽 이동합니다. 자, 왜 그런 이건 이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는 게 가장 커집니다. 이거 볼까? 밑에 이게 우리 이 소비 이거 뒷면에 소득이 깔려있다는 게 소득이 깔리겠습니다. 소득이 깔리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커지겠지. 1번 커지면은 2번 커진다.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거지, 그지? 소득이 증가하면 이 소득이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커져서 이동시킨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커질 수 있다, 그지? 이런 것들, 그지? 요 각각의 흐름의 뒷면에 뭐가 깔렸냐? 소득이 깔려있다, 그죠? 그럼 이게 뜬금없이 가면 이게 뭔가니까 우리 통화량이라는 게 우리 경제 내에 존재하는 돈의 양입니다. 돈의 양이 좀 많아지면은 통화량이 좀 이렇게 많아지면은 확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 이게 우리 소득이 커져요, 이렇게. 얘가 많아지면은 확률적으로 소득이 커진다, 그죠? 소득이 커지면 또 이렇게 이되겠지, 그지? 그래서 통화량이 깔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통화량 증가 보인다. 그래서 통화량 변동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변했을 때, 자, 요거 이제 지울까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도 소비가 커지고 투자가 커지고 정부 지출이 커지고 수출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팍 이동했다, 그죠?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깔려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게 커지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총 수요가 막 커지니까 기업들이 어떤 간에 총 수요에 부응해 주려고 가동률을 높이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GDP가 커져. 그 GDP가 근데 GDP가 원래는 뭐 한 1000이었는데 이게 1500으로 큰다, 그죠? 자, GDP가 증가합니다. 자, 첫 번째 GDP가 증가한다, 그죠? GDP가 증가한다, 그죠? GDP가 증가해요. GDP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 뒤에 있는 현장에서는 고용 순위 높아지겠지. 고용 자체가 많아도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실업이 한 명 줄어들겠지. 실업률은 줄어든다. 또 한편은 어떤가? 또 한편으로는 물가를 좀 치고 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물가가 올리고 일종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총 수요가 이런 이유로 총 수요가 증가했더니 요거는 총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움직여서 얘가 커졌더니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GDP가 증가하더라. GDP가 증가하면서 고용순위 그만큼 증가하더라. 고용순위 증가하면서 실업이 그만큼 감소하더라. 그러면서 한편은 또 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물가를 높이더라. 그죠? 뭐가 움직였더니요? 총 수요가 움직였더니. 여기 그래서 방향 보시면 여기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여러분 이제 유심히 볼 것은 요거예요. 요 놈의 방향과 요 방향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물가의 움직임의 방향과 실업률의 움직임이 반대다, 그죠? 반대요, 반대. 요게 키예요, 키. 자, 그림 보겠습니다. 그 332페이지 보시면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1번 총수요가 커졌더니 2번에 GDP가 증가하면서 3번은 뭡니까? 물가를 치고 올린다, 그죠? 오케이. 그 밑에 이제 아래로 정리된 거 보시면은 우측 이동만 볼까? 우측 이동에
우측 이동 원인은 뭡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리 증가 또는 통화량의 증가. 이게 뭐를 이야기한다고? 총생산 증가, 자, 고용 증가, 그래서 실업 감소, 또 한편은 뭐? 물가 상승.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반면 오른쪽에 총 공급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는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기술 진보, 생산 비용 하락 같은 거는 것들에.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증가했다 그죠? 증가했더니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당연히 GDP가 증가하죠. GDP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GDP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고용 자체가 증가하고 실업은 감소한다. 한편으로는 뭐 물가를 뚝 때렸다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그죠?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지금 실업이 여기서는 실업의 방향과 실업의 움직임과 실업의 움직임과 얘가 방향이 같아. 물가의 같습니다. 뭐가 움직였을 때? 공급이 움직이면. 수요가 움직이면은 물가의 움직임과 실업의 움직임이 반대로 작동하고, 그래서 이걸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뭡니까? 상충 관계야. 총 수요가 움직이면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상충 관계가 작동하고, 총 공급이 움직이면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 동조 현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봤다 그죠? 이렇게. 자, 넘깁니다. 그러면은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가는 여러분 수입 부품 가격이 폭등했단 말은 이게 이제 그 부품 가격이 폭등은 생산비가 오르는 경우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A가 새로운 균형이죠. 나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급등한단 말은 수입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니까 똑같습니다. 3번에 주 5일 근무제도 뭡니까 이게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 똑같이 이게 가나다가 똑같습니다. 4번에 라에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첨단 LNG 선 수출 많은 외압을 이거는 이제 수출 증가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박 자체가 그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여튼 지방은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좀 그런데 수도권이라서 그런데 지방은 되게 지금 안 좋거든요, 사실은. 특히나 뭐 창원, 진해 이쪽에 가면은 뭐 울산 이쪽 가면 되게 안 좋아요. 뭐 조선 김해 이쪽은 뭐 조선업계가 망해가지고. 근데 조금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선박 그
그 이 기술이 세계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중국보다는 당연히 좋고. 하여튼 작년 이 작년 재작년 그때 워낙에 선박 산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방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게 원인이 크다고 이제 평가되는데 좀 LNG 선박 보니까 이는 이제 수출 이걸 이제 많이 하겠죠. 이제 수출이 증가한단 말은 뭡니까? 결과는 총 수요가 그냥 이게 증가하는 게보다 이게 증가하는 거지. 이게 오른쪽 이동하겠지, 그렇지? 마의 정부가 긴축 정책했단 말은 여기서 뭐를 줄인 거야? G를 줄인 거죠. G를 줄이는 거야 이게. 긴축. 그러면 G를 줄인단 말은 이게 총수요가 되려 위축, 좌측 그러죠. 바에 소비세를 깎아주면 여러분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세는 여기서 뭐에 영향을 미칠까? 요거 영향을 미쳐. 소비할 때 소비세를 매기면 소비가 위축될 건데 깎아주면 여기 살아나겠지. 살아난다. 오른쪽. 그렇게 작동합니다. OX한 가볼까요? 7번. 일정한 수준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구는 어떻게 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8번에 임금 수준이 증가하면은 총 공급이 감소하겠지. 감소하면은 물가 오르고 그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시럽으로 나볼까요? 시럽. 자, 시럽은 시럽의 개념이 뭔가 시럽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죠, 그죠? 일자리가 없는 경우다, 그지? 자, 그 밑에 이제 종류 보시면은 뭐 자발적, 비자발적,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이제 실업에 빠진 상태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가 그냥 놀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게 아니고요. 놀고 싶다는 게 그냥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할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런 조건이면 안 하겠다는 게 자발적. 두 번째 비자발적 이게 이제 가장 이게 참 이게 대책 없는 거다, 그죠? 일하려고 하나 일자리가 진짜 없다는 얘기죠. 비자발적 실업.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정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그 밑에 이제 종류 또 보시면은 어떤 말이 그래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그 자발적 실업의 사례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봐라.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입니다. 마찰적 실업이 뭔데? 이거는 이직 과정에서 오는 실업이에요. 이직 과정.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근데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가 좀 좋은 그 대기업에서 오퍼가 오면은 일단 그만두고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일정비가 뭐 하루든 이틀 일주일은 그게 이제 이게 마찰 실업입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 이게 문제죠. 불경기이기 때문에 아까 맞죠. 지방에서 뭐 좀 실업이 생겼는데 주로 다 이 경기적 실업이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개념 얼마 돼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요즘 뭐 3차, 4차 산업 혁명이 가라는데 뭐 이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의 일자리 잃는 경우다. 우리 최근에 이제 볼 수 있는 사례를 본다면은 그 마트의 캐시어들이 사라진다 그죠? 그게 가장 어떤 구조적 실업이에요. 왜냐 그게 다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 근데 이렇게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코드가 자동적으로 인식돼가지고 그냥 내가 그 매대에서 물건을 빼내는 순간 자동적으로 계산되게끔 되는 것. 사람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일종의 구조적 실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고 뭐 내가 앞으로 뭐 이 산업 AI 같은 혁명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은 내 직업이 잃을까 걱정 고민을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런 공무원들이니까 안 잘리고 관계 없어. 근데 일반 그 뭐 사기업체 뭐 또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기계의 내 자리를 뺏기서를 고민해야 되겠죠. 진짜 예민합니다. 지금 나는 뭐 아다시피 내가 애가 아니 꼬맹이니까 사실 내 걱정이 좀 되긴 돼요. 이 얘들이 앞으로 지금 한 20, 30년 뒤에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폼 잡고 다니는 저 지구꾼들이 그때도 지금 이렇게 폼 잡을 수 있을까,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골 때는 거 아이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요즘 좀 이렇게 완전히 그 기계로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로 할 수 없는 것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차피 기계가 못 해주니까 이건 살아남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별로 돈이 안 되잖아. 지금은 별로 돈이 안 되잖아. 이게 부모가 좀 사실 좀 이렇게 용감해야 되는데, 딱 판단했으면 그걸로 딱 좀 이렇게 억지로 애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는 이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부모들이 이게 아는 게 별로, 지식이 일천해가지고 또 이렇게 파랑기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애를 뭐 지인성은 지가 살아가겠지만 내가 뭘 안 해도 잘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그런 게. 갑자기 이걸 보니까 또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 대학 동기들한테 나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어쩌면 내가 어떤 그 주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대학 동기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니? 그러면 걔들은 이제 현장에서 뭐 거의 CEO급들이 많으니까 걔들은 판단하는 눈은 좀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지금 거의 탑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던데, 좀 추수 듣고 있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 하여튼 갑자기 이거 보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나요. 막 생각이 막 꼬리에 물고 막 나가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제 구조적 실험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업률 측정이 중요하다, 그지?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밑에 기초 개념,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말 많이 했죠. 생산 가능 인구, 이게 노동 가능 인구야, 그죠?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고지. 두 번째는 경제 활동 인구, 이게 중요하다, 그죠? 취업자랑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그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건 여러분 그냥 이거는 통으로 암기해야 돼, 전체로, 그지? 그다음 세 번째 비경제 활동,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일할 생각이 없다, 그죠? 그냥 비경제 활동, 이거는 실업자가 아니다, 그죠? 실업자 아니야. 이거는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뭐 군인, 학생, 주부를 우리 어떤 범주로서 그렇게 인식합니다. 물론 주부에서 일하고 이제 그는 빼고 카테고리적으로는 여기 당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비경제 활동인 거다. 그다음 취업자, 누가 취업자입니까? 주 1시간 이상 유급 노동에 종사하면은, 주 1시간 이상 그냥 일하고 돈 받으면 취업자라, 그죠? 알바를 일주일에 1시간만 해도 취업자입니다. 두 번째, 실망 노동자는 여러분, 실망 노동자는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실망 노동자는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지? 이 실망 노동자는 그럼 여러분 이게 경제 활동 인구야, 비경제 활동 인구야?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망 노동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야. 그럼 실망 노동자가 한 명 증가하면은 실업자가 한 명 사라진다, 그지? 그럼 실업자가 사라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네.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실업자가 뭐가 됐을 때? 취업자가 됐을 때, 그지?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면은 취업자 사라진다, 그죠? 또 하면 뭡니까? 아예 비경제로 빠진다, 그죠?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인생 포기해버렸다, 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막 살겠다, 이게, 그죠? 줄는다, 그죠? 그래서 그 키워드는 제일 마지막 끝에 보시면 뭐 실업률이 감소한다가 중요해요.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감소. 왜? 실업자가 한 명 사라지니까. 오케이. 오른쪽에 이제 실업률 계산 방식. 이건 네 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딸딸딸 안겨야 돼. 경제활동 참,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뭐분의 뭐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이 경제활동 인구 뭐라고?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외우라고? 실업률부터 외워. 실업률은 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숫자, 그죠? 요게 되면은 취업률은 똑같아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숫자. 왜? 실업자와 취업자가 대등한 거지. 마지막에 고용률은 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분모는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그냥 통으로 외워. 이런 뭐 방법이 없어요. 자, 넘깁니다.
다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339페이지에 소득 분배로 넘어가 볼까요? 소득 분배는 여러분 그 로렌조 곡선 볼까요? 로렌조 곡선. 로렌조 곡선 이제 과거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왔죠. 간단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죠. 근데 그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게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 소득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 중에 하나가 로렌조 곡선이에요. 그죠? 로렌조 곡선은 한 개,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요게 그 인구 누적이죠. 소득 누적이야. 소득 누적이고 얘가 인구 누적입니다. A, B, C, D, E 다섯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소득이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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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이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득 분배 평등한 사회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빵 혼자 500.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사회들 두 개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는 안 이렇겠죠. 일단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칸이 인구 누적이니까 여기 있는 거에 A 소득 100이다 그죠? 요 칸이 그런 걸로 A의 소득과 A 소득 100. 두 번째 칸은 뭔가 이건 A이고 이건 B다 그죠? 누적이니까 A 플러스 B입니다. 그리고 100, 100이니까 누적 200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A와 B의 누적 소득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왜? 누적이니까. A, B, C다 그죠? 100, 100, 100, 300이죠. 누적 300이야. 세 번째는 요거라 그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것은 A부터 D까지 오겠죠. A, B, C, D까지. 그래서 100, 100, 100, 100, 400이다 누적 그죠? 그럼 요거를 E까지 오겠죠. 500이다 그죠? 요렇게 해서 그럼 이거 첫 번째 칸은 A의 소득, AB의 소득, ABC의 소득, ABCD의 소득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이제 중간을 딱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로렌조 곡선 자체가 대각선일 때는 어떤 상태냐? 이게 완전히 균등한 사이죠. 완전히 균등한 사이입니다. A가 요런 경우라 그지. 두 번째 이거는 극단적으로 불균형다. 이거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A 소득 빵, AB 소득 빵빵. 이거 빵이니까 그죠? ABC 소득 세 사람인데 소득은 누적은 소득 빵이야. ABC 인간은 네 사람인데 소득은 누적 빵은입니다. 이거는 ABCD까지는 빵이지만 혼자 500이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 곡선이 이렇게 이 빨간 선같이 나타나면은 완전히 불평등 사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개 없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죠. 중간쯤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그죠? 요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내죠.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파란 경우하고 빨간 경우 중에서 어느 게 현실적으로 뭐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냐? 파란색이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대각선에 가까우니까.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그 밑 오른쪽에 233페이지에. 근데 실제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이거 한번 볼까요? 실제 시험에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걸 지나가 볼까요? 이렇게. 실시면 여기 나왔죠, 이거. 여기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뭘까? 요건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비율로 바꿔볼까요? 이거 비율로 말고 비율로 바꿔볼까? 20%, 40%, 60%, 80%,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우리가 저소득층의 60%, 전체 인구 중에서 하위 60%가 갖는 소득은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이게 60%가 요만 가져가는 거지.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위 60%는 가지는 소득 금액이 전체에서 100원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럼 상위 40%는 상위 40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400원 가지고 있다. 400원. 그걸 물어봤단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밑에 그 니은 보세요. 그림 밑에 니은에 대각선 O-는 완전 균등 분배 상태고 직각선은 완전 불균등 상태다. 그 중간에 있는 이 선이 이제 현실적인 분배 상태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것이 진위계수라는 것이에요.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요거죠. 요거 이제 그리면서 요게 만약에 알파고 요게 베타입니다. 그러면은 진위계수는 요 그 렌즈의 분배 상태를 숫자로 표현했다는 얘기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삼각형 면적이죠. 삼각형 면적분의 요 안에 있는 달 모양 요게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입니다. 그럼 이 진위계수는 여러분, 진위계수는 여기 알파가 여기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0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알파가 면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 이 파란선이 노란선이 붙다는 얘기지, 그지? 어떤 경우라고 이게? 완전히 균등한 사이예요. 그럼 만약 이게 1일 수도 있으면 1 되다 말은 뭡니까? 베타가 제로라는 얘기죠. 베타가 없다 말은 뭡니까? 이게 파란선이 이게 빨간선이 붙다는 얘기죠. 완전히 불균등한 사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균등한 사회. 이거는 완전히 불균등한 사회입니다. 오케이. 여기 오늘은 진위계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진위계수 보시면은 진위계수 값을 계산했더니 진위계수가 제로가 나온다. 완전 균등, 완전 불균등 나오죠. 오케이. 자, 그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오케이. 다음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는 수업 있나? 그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추석을 비켜낸다 그죠? 오케이. 그럼 다음 주 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